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께서 내 몸을 살리는 잠자는 법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예, 저는 잠을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침부터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활력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최 반장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드라마가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요즘. 네. 보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재밌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걸 왜 하필 또 수요일에 봤어요? 네, 수요일은 좀 예. 해요.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수면이라는 개념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야 되고요. 네.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커피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히 잘 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면 시간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언제 자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예, 제가 세 가지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면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자냐 이거고, 두 번째로는 수면의 질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수면 시간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성인에서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요.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겠고, 그렇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자는 것으로 유명하죠. 1등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로 예. 유명하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3월 달에 글로벌 기업에서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12개 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한국인은 6.9시간. 그걸 한 사람이 6시간 54분으로 7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혹시 MC들께서는 어젯밤에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그래요? 저 어제 한 10시 정도에 자서 네. 5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한 7시간. 7시간 잤다. 어우, 괜찮네요. 저는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9시에 9시에 잤고요. 주무셔서? 보통은 10시에 자서 4시 50분에 일어나니까 예. 저는 6.8시간이네요. 예. 두 분은 그래도 예. 다행히 적정한 시간에 한번 잠을 그나마. 네. 자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수면의 두 번째 조건은 질 좋은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7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자다가 계속 깨고 중간에 화장실 가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면 질 좋은 수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꿀잠 잤다. 이것을 양질의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양질의 수면은 깊이 잠들어서 한 번도 깨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개운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한 번 깼다 오늘은. 네. 오늘 한 번도 안 깨면 오히려 아까워요. 벌써 다 잤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너무 잘 자는 사람이 이건 이 핑계예요. 우리 두 MC분은 수면을 너무 잘 자서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송구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생체 시계에 맞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 몸 안에 시계 같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낮과 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이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데 그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활동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낮에 햇빛이 있을 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저녁 때 해가 떨어지면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 시계에 맞게 생활을 하게 되면 밤이 오면 저절로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겨울철은 네. 해가 늦게 뜨니까 사실 일어나는 것도 좀 늦게 일어나게 되고 네. 왠지 그러면서 개운하지는 않고 더 좀 우울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 그게 생체 시계하고 관련이 있는 네, 맞습니다. 오. 예.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겨울에는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체 시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 수면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강력한 인자가 바로 햇빛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겨울철에는 일출 시간이 늦어지면 내 생체 시간을 깨우는 시간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조량이 적어지면 이제 우울감이 이제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면 상태가 건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수면 자가 진단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당 5점으로 매우 그렇다면 5점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을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려보면 얼마나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는지, 이 규칙적인 것은 주중하고 주말에 차이가 나지 않냐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세 번째로는 낮에 졸린 정도. 네 번째로는 우리 최 반장님처럼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는, 얼마나 이제 늦게 자는지를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수면 중에 깨는데 그 깨는 시간이 30분 미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마지막으로는 하루 수면 시간인데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0점 만점인 거죠. 30점 만점. 30점 만점에 20점 이상이면 양호한 거고, 예. 10점에서 20점 사이면 주의, 10점 미만이면 경고입니다. 매우 불량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10점 미만으로 나오신다면 스스로 수면 습관을 잘 살펴보고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 전문가 상담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력으로도 이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수면의 건강은 대부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상시에 간단한 어떤 습관만 잘 잡아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장 먼저 잠을 적게 자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 제일 네. 무서워요. 적게 자는데 뚱뚱해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분들은 이제 밤늦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밤에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실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움직임도 적어지고 에너지 소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밤늦게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을 기회도 늘어나고 야식이 땡기죠. 근데 식욕이 낮에도요, 이거 네. 당 떨어진 것 같아. 피곤해. 그래서 계속 먹게 돼요. 대신에 낮에도 낮에는 그래요. 그래도 활동이 많은데 예.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야식이 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보면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밤에 자지 않을 때는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식욕이 증가해서 결국은 이제 밤에 늦게 자거나 잠이 부족하면 에너지 소모는 줄고 칼로리 섭취는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이 될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는데,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몸의 전반적인 염증 반응이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 혈관의 세포가 손상이 되고 동맥경화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수면 시간도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성인 한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보았더니 7시간이 가장 이제 적었는데 7시간보다 미만 6시간이나 5시간 미만으로 자면은 거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아지고, 그런데 여기서 또 너무 많이 자면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1.6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하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치매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자꾸 축적이 되는데 그게 밤에 잘 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잠은 뇌의 청수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울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적게 자면 기분과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는 호르몬인 코티졸이 있는데, 이 코티졸이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5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수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규칙적이라는 것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에도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똑같이. 그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햇빛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분 많으시죠? 최대한 스마트폰 기기를 자제해 주는 게 중요한데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색 파장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낮에는 왕성하게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의 그 이제 반감기는 대여섯 시간인데 한 마시고서 6시간 정도 지나면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이나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잘 주무시는 거죠? 네, 저는 잠을 한 11시에 자서 6시 정도에 일어나고 커피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이야, 네. 아주 대단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질병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잠을 못 자면 결국 몸과 마음이 불편해져서 건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잠은 우리가 누구나 매일 경험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 조금만 신경 써서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잠 잘 자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실천한다면 모두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